먹방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롭게 등재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다양한 형태로 즐기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나, 누가 더 빨리 먹나, 누가 더 특이한 걸 먹나, 누가 더 자극적으로 먹나. 그리고 미디어의 대식가들이 펼치는 먹방 컨텐츠는 24시간 시청자들의 입맛과 식욕을 자극하죠. 그러다 보니 덩달아 따라서 야식을 먹거나 폭식을 해보거나 자극적으로 먹기도 해보는데요. 그렇게 따라 먹다 보니 소화가 안 될 때는 한국 사람들이 꼭 찾는 게 있죠. 바로 가스알명수. 그렇다면 100년 전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할 때 무엇을 먹었을까요? 놀랍게도 100년 전에도 가스알맹수였다고 합니다. 구한말 조선을 방문하고 조선의 풍습을 경험한 프랑스인 신부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는 조선 순교자 비망록에 조선 사람들의 먹성에 대해 꽤나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며 질보다 양을 중시한다. 식사하는 동안 말을 하지 않아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 당시 조선 성인 남자가 먹는 밥 양이 약 7홉이었다고 합니다. 1홉이 180ml 정도이니 7홉이면 1260ml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요. 그래서 급체, 구토, 설사 등이 빈번했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그리 큰일인가 싶지만 당시에는 순종의 셋째 딸 덕온 공주도 급체로 사망했을 정도로 구한말 조선에서 급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종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며 모셨던 궁중선정관 민병호 선생이 있습니다. 민병호 선생은 당시 조선에 의료 선교로 왔던 고종의 진료 전담 의사인 알렌과 자주 접하면서 서양 의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궁중선정관을 그만두고는 궁중의 비약 제조법과 서양 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약을 만들어 냅니다. 먼저 큼직한 가마솥에 위장약 계통에 각종 한약 건재를 넣은 다음 물을 붓고 한참 달이면 생약의 약물이 우러나와 진한 딩크로 변한다. 그 다음 이 딩크를 솜을 넣은 고온채로 걸러낸다. 그리고 곱게 빻아낸 수입약재 아선약과 정향가루를 타고 새로 들어온 클로로포름과 박하를 묘미있게 배합한다. 이 새로운 신약은 한 병에 50잔, 지금으로 치면 2만원이라는 상당히 비싼 값에도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 하여 활명수라 불리며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가스알명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병호 선생의 장남 민강은 활명수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동아약방을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9길 14에 창업합니다. 지금의 동아약품은 본사를 XTX 남산타워 19층으로 이전했지만 첫 창업 주소지 서울 중구 서소문로 9길은 한국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주소라고 하는데요.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제감시를 피해 임시정부와 국내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던 비밀단체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연통부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연통부의 주소가 동아약품의 전신 동아약방의 본사 주소와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동아약방 창업자 민강 사장이 임시정부와의 연락책을 맡으면서 자신의 약방을 서울연통부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작부터 독립운동을 해온 민강 사장은 활명수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감시로 돈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아예 활명수를 직접 중국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1920년대 활명수 한 병값은 50전이었습니다. 50전이면 설렁탕 2그릇에 막걸리 한 마를 살 수가 있죠.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갈 때 돈 대신 활명수를 가지고 현지에서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강 사장 역시 임시정부에 발송할 비밀문서를 목판에 새기다 발각되는 등의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건강이 악화되어 1931년 48세의 나이에 눈을 감게 됩니다. 그 이후 동아야빵을 책임지게 된 경영자들도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5대 사장으로 동아야빵을 인수한 윤창식 선생은 민족의 경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조선 산직 장력의 반민구제활동을 하는 본인회, 민족운동을 표방한 단체 신관회를 지원했고 7대 사장인 윤광열 명예회장은 일본에 강제 징집됐다가 탈출한 전력에 중국 상하이에 있는 정부군을 찾아가 주오지대 광복군 5중대 중대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만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활명수의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활명수가 언제부터 가스 활명수가 되었을까요? 가스 활명수는 1967년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는 뭘 뜻하는 것일까? 여기서 가스는 탄산을 뜻합니다. 1960년대는 이미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통한 미국 문화 유입으로 탄산음료가 한국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탄산이 주는 청량감을 맛본 사람들도 많았죠. 그리고 이 탄산과 소화제와 결합한 삼성제약의 신제품 가스명수가 출시됩니다. 동아약품은 가스명수를 처음에 무시했지만 판매량이 점차 활명수를 따라잡더니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제서야 동아약품은 기존 활명수에 탄산을 넣은 신제품 가스 활명수를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활명수가 가스 활명수로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요. 가스 활명수는 출시 2년 만에 가스명수에 내줬던 1위 자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의 급체를 담당했던 활명수, 그 긴 세월만큼 한국 기네스북의 최고의 제조회사, 최고의 제약회사, 최초의 등록 상표, 최초의 등록 상품 4개 분야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품 인지도 99.8%, 현재까지 판매량 85억병 이상,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람들이 자주 찾을 것 같은 가스 활명수. 과연 부채표 활명수를 뛰어넘을 소화제가 한국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상 사람을 살리는 물 활명수 이야기였습니다.